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산업 분석에서는 이제 명실상부한 수출 산업으로 우뚝 선 방위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 조사 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K방산의 점유율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2.4%로 9위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10대 무기 수출국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4대 수출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그런 보관인데요. K방산의 기술 현황과 경쟁력, 건국대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이준건 겸임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수출 얘기가 많아가지고 한 5, 6위쯤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9위예요. 갈 길이 먼데.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과 본격 얘기 나누기 전에 최근 몇 년 사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K방산의 수주 현황부터 자세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수출 확대와 함께 K방산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유럽과 중동에 이어서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골드만삭스가 내년 한국 증시의 높은 이익 성장세를 전망하고 매력적인 업종으로 방산주를 꼽기도 했습니다. 먼저 올해 국내 방산 기업 4곳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주요 현황을 점검해 보시죠. 우선 현대로템이 올 2분기 폴란드 2차 계약으로 K2와 K9 자주포를 수주를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루마니아 K9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중동에 천궁2 미사일을 수주했고요. 어제죠,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궁 54기 G2G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는 글로벌 지역의 경전투기와 무전기, 훈련기 수출에 나섰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늘어나는 무기 수요와 함께 탄탄한 기술력으로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치를 보더라도 2010년에는 연간 30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2021년에는 72억 5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업체들의 수주 단고도 대체적으로 성장세를 맞고 있는데요. 올해를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20.4조 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수주했고, 현대로템이 5.6조 원으로 비교적으로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이미 넘어서는 수주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행보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현대로템은 세계 각지에 5개의 법인과 22개의 지사를 마련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에서 아리온 스메사 비교 성능 시험을 시행해서 기술력 입증에 나섭니다. 그리고 최근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급증세를 보였던 LIG 넥스원, 그리고 미국 훈련기 시장 진출에 나선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 국방부는 지난 12일 2024년부터 28년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군사력 건설과 군구조 개편 등을 위해 국방비로 총 348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국내 정책에 글로벌 수주 모멘텀까지 있는 방산 섹터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박정원 캐스터 정리해드린 대로 이제는 방산이 더 이상 대수 산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출 산업이 됐는데요. 보니까 2021년부터 아주 비약적으로 늘었어요. 이건 뭐 다시 말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방산의 어떤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성장을 이뤘는데요. 그 글로벌 안보 불안감이 증가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전쟁이죠. 예. 전쟁에 인한 무기 수요, 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준비성,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큰 획기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박자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최근 국내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이 수출이 화제가 됐죠.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로 낙점이 됐는데 실제 계약을 체결했죠? 네, 맞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하고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요. 지난 7월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3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예. 사실 뭐 장갑차 하면 이런 뭐 탱크나 장갑차 이런 거는 뭐 독일이 그야말로 독일 전차라는 말처럼 이 라인메탈의 링스 이것도 엄청난 건데 이걸 제치고 낙점됐다는 것만 해도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우리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우리 방산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기 체계를 수출해서 그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번 레드백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수출형을 목표로 해서 업체가 자체 투자를 하고, 이거 우리 군에서는 안 쓰는 건가요? 아직은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체 투자로 수출형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처음에 들리는 얘기들이 상당히 열세일 거다. 그리고 글로벌 인지도라든지 그렇죠. 또 라인메탈은 현지에서 천연 장갑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전 운영 경험 같은 것도 아직 우리 군이 안 쓰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있어서 열세지 않겠냐 했는데 정말 그 1년 넘게 현지에서 시험 평가를 하면서 현지군의 아주 우수한 성능을 기술적으로 입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도 이쁩니다. 미래형 장갑차로 개발이 돼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지 생산, 예. 그다음에 기술 이전, 그다음에 이번 경우 같이 이제 민관군이 합동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주를 기반으로요 많은 동유럽이나 유럽 국가에서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를 계속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호주는 사실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나라 아닙니까? 호주에서 이렇게 대규모 장갑차를 산 이유가 뭐예요? 호주가 생각보다 방산의 강국입니다. 예. 네, 호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멀리 있는 나라 같지만 항공 무기라든지 지상 방산이라든지 상당한 어떤 그런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개발 개념과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호주가 워낙 땅덩이 넓고 예. 그다음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누가 감히 그렇죠. 이제 침공을 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부분이 호주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서든 사방팔방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해양, 항공, 지상 방산 모두가 호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산의 산업입니다. 네. 이번 호주 성과도 성과지만 뭐 폴란드에서 K2와 K9 자주포 아주 이거 엄청난 성과가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폴란드 수출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방산의 역사적인 어떤 획을 그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가 작년에 1차 계약을 했고요. 3조가 넘었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공식 발표가 났지만 2차 계약의 일부가 이제 또 3.4조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체 계약 물량이 앞으로 300문 이상 남아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K2 같은 경우는 최초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수출이 한 180대가 한 4조 넘게 수출이 됐고 지금 잔여 물량이 한 전체 계약 물량이 1000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 800대 정도가 지금 계속 어떻게 지금 배치를 나눠서 계약을 할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장 화들짝 놀란 게 폴란드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수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폴란드에서 지난해 엄청난 수주를 받아서 우리 방산업계 기대가 커졌는데 한 가지 또 약간의 좀 미묘한 부분이 있죠. 폴란드 연립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정권에서 한 계약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냐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신임 총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체계 개발은 존중한다. 그리고 거기에 첨언해서 군 현대화 정책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 폴란드 새로운 정부하고 또 협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계속 유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국가 안보라는 거는 뭐 여야가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 자, 이렇게 지상 분야뿐 아니라 항공 방산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놀라운데 특히 FA50 수출이 꽤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FA50 전에 TO10이 있었고요. TO10이 이제 고등 훈련기입니다. TO10이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을 했었습니다. 10년이 넘었고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라크, 태국으로도 수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FA50은 경공격기인데 FA50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폴란드 수출도 있었지만 과거에 필리핀에도 수출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도 수출이 돼서 TO10 그 파생형 시리즈가 굉장히 글로벌에서는 인정받는 항공기로 그만큼 성능이 괜찮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가성비도 좋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손을 잡고 미국 해군의 차기 전술훈련기 사업에 뛰어든다. 이 미국이라 그러면 방위 산업의 그야말로 원조 아니에요. 원조 이른바 천조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문제는 이제 미국이 항상 이제 그 자국 방산업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업체가 뛰어들어서 그걸 따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사업은 일단은 미국 업체가 이제 주계약 업체로 앞에 씁니다. 이게 이제 라키드 마틴이고요. 우리 카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라키드와 오랫동안 전략적 파트너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F-16부터 T-50까지 계속 이어온 그래서 오래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도에
미공군 사업에 그때 같이 참여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고배를 좀 마시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군 사업을 먼저 도전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너무 낙관적으로만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재수하는 성격으로 도전을 예. 하고 있는데 공군과 해군은 요구도가 틀립니다. 해군은 특히 이제 항공모함에 착륙해야 되는 그렇죠. 함착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골 자체가 일단은 좀 강화돼야 되고요. 그 기골을 받쳐주기 위한 착륙 장치, 이런 랜딩 기어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활주를 달리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항공모함에 그렇죠. 짧게 착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항공기가 착륙했을 때 함에 이거를 잡아주는 어레스트 훅 같은 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새로운 요구도로 식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T-50 항공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개조를 할 거냐. 그럼 개조하게 되면 기술적인 검토와 개조를 위한 비용적인 검토, 그러니까 재무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요. 예. 락히드와의 어떤 전략적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미 해군의 소요를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공군 사업으로 또 연결되는지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군하면은 뭐 특히 항공기, 뭐 네. 공군 해군 할 거 없이 미국이 최강이고 가장 기술력이 그렇죠. 앞섰는데 네. 우리 업체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네, 상당히 그럼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정말 멋진 도전이고요. 락히드와 글로벌 협력업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에 꼭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방산이 이렇게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제조 기반이 맞습니다. 탄탄해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해양 분야 쪽은 조선산업 기술력이 뭐 세계 최고니까 네. 군함과 잠수함 쪽에서도 요즘 뭐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필리핀 등에서 수주받았는데 요즘 캐나다에서도 관심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 전력의 수요가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전체 방위 사업의 역량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죠. 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또 글로벌 조선 강국이라는 건 이미 다 전 세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이후로는 해양 전력, 특히 뭐 전투함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이 우리 방산의 새로운 예. 시장을 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외에 폴란드도 있고요. 또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하나오션에서도 그 당시 대우였는데요. 예. 이제 인도네시아에 세척을 수주했던 수출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국가들이 바라보는 요구도가 우리 지금 해군이 쓰는 장보고 3, 배치 2급의 3,000톤급의 잠수함과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캐나다 사업 같은 경우가 60조에 12대를 지금 구매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한 대당 이 계산해 봐야 돼요. 5조가 됩니까? 그렇죠. 네. 근데 2026년 정도에 지금 최종 계약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아마 큰 이 잠수함의 화두일 겁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은 잠수함 만드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 믿을 만한 나라한테 그렇죠. 맡겨야 된다는 점에서 네. 한국 캐나다 관계 상당히 뭐 좋고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수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력하다고 보기는 섣불리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캐나다도 지금 경쟁이 뭐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60조짜리 네, 누가 뭐 많은 놓치고 국가들이. 싶겠어요. 근데 네. 이제 캐나다가 원하는 건 핵잠이 아니고요.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디젤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아주 강점이 있고 일단은 캐나다가 원하는 수준의 요구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보고 3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000톤급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잠항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잠항 시간이 길려면은 일단은 특히 이제 세계 최초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산소가 주입이 필요 없는 그래서 공기 부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리튬이온 에너지 배터리까지 합쳐져서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긴 잠항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직 발사 미사일 SLBM까지 하고 있으면 아마 경쟁력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아주 좋은 소식이길 기대합니다. 사실 방산하면은 뭐 우리 원래 군 수요가 있으니까 군에서 사용하는 그 자급자족 형태의 그런 방산이었고 그랬는데 이 최근 몇 년 사이 방산이 정말 아주 수출 효자 산업으로 이제 떠올랐어요.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 한국 방산의 어떤 점이 강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방산이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로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강의 기적도 얘기하고 했지만
70년대부터 정부에서 어떤 방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예. 집중 투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우리 산업을 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방산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재무적으로나 볼 때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준비를 해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강해졌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글로벌 안보 불안이 최근 폴란드가 우리 무기 체계를 사면서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온 우리 방산의 실력이 이제 글로벌에서 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산이 정말 이게 알짠 게 네, R&D는 정부가 다 해줘요. 그렇죠. 네.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네. 다 해주고 네. 그거 만들기만 하면 되고 네. 판로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네. 이제 수출 시장까지 뚫리고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교수님은 그 지금 프랑스 방산업체 세계적인 네. 방산업체 탈레스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 탈레스라든지 이런 다른 방산 기업들, 글로벌 방산 플레이어들이 봤을 때 이 K 방산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에서 보는 한국의 방산은 과거에 어떤 추격을 해오는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오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경쟁자가 된 국가가 됐습니다. 견제도 심할 것 같은데. 네, 견제도 심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웬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같이 했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 어떻게 보면은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 방산이 됐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 방산을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제 예. 한국에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해로 수출하다 보니까 글로벌에서도 한국하고 손을 예. 잡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정말 세계 시장에 나가도 정말 당당한 우리 방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하여튼 오랜 기간 하여튼 뭐 이렇게 숙성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 한국형 삼축 체계 이게 그야말로 이제 내수수요인데 네, 이걸 네, 발표했죠. 여기서 방산 기업의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이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일단 아시겠지만 삼축 체계는 이제 보고 맞고 때리고 아주 예. 심플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 개념이 섞여 있고 그 안에 복잡한 기술과 무기체계가 다 돼 있는데 그게 상호간에 연동이 돼야겠죠. 예. 이 삼축 체계는 단순히 뭐 한두 문장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육해공, 지상, 우주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예. 특히 이제 우리 방산 기업에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기회고 그 모든 부분이 새로운 시장입니다.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 시장도 가능한 게요. 아까 초기에 말씀해 주셨던 청궁 같은 경우는요. 이미 중동에 수출이 많이 됐죠. 청궁도 삼축 체계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정찰위성이 많이 이제 예. 언론에 알려졌지만 그것도 삼축 체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킬체인,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다음에 대량 인증 보복, 약간 좀 어두운 좀 무서운 어투들이 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에는 큰 기회가 되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까지 예. 반드시 연장할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방산이 뭐 육해공 수준을 넘어서 해저와 우주까지 가고 네. 있어요. 이런 것들 특히 우주 항공 분야가 방산 기업들한테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맞습니다. 과거에는 항공이었죠. 항공 우주라고 하지만 항공은 항공이었죠. 그렇죠. 항공. 근데 우주의 시대가 열린 건 사실이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방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방산하고는 큰 차이가 이제는 거의 안 납니다. 물론 이 갭은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따라오고 있지만 우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5 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발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후속 사업들, 초소형 위성들 모든 기업들이 지금 위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수 쪽에도 보면 KPS라는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GPS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면은
정밀도도 높일 뿐더러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예. 있는 부분. 따라서 이제는 민간 기술과 군수 기술들이 융합이 된 상호 간의 시너지를 내는 산업들, 기술들이 나와서 산업으로 연결이 돼야지 이게 군수와 민수의 종합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제조 기반 기술, 그다음에 꾸준한 투자와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꽃을 피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자, 근데 뭐 하여튼간에 뭐 방산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많이 개도국이나 무슨 동유럽에 수출하고 호주에 수출했다고 해도 결국 진검승부로 미국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이고 이 미국에 우리가 뭐 4대 방산 국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을 뚫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을 뚫어야 되고 미국과 또 같이 해야 되죠. 네. 네, 미국이 아시다시피 내년도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1,100조 정도 되는데요. 천조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1,000조국이 진짜 됐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시장에 진출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하고의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FA50 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진출을 위해 기업별로 주력하고 있는 무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내 업체들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FCT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동맹국의 우수 기술과 장비들을 시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FCT가 이제 우리말로 해외 비교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Foreign Comparative Test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이제 아리온 스맷이라고 무인 차량 예. 같은 것도 지금 시험 장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우리 LIG 넥스원의 2.75인치 비궁이라는 유도 로켓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년까지 지금 시험에 참가해서 지금 계속 미국 미정부에 지금 계속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게 국내 기업들이 미국 회사를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을 우리 장비로 들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쪽 회사와 협력을 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직접적인 지분 인수를 해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아주 다각도로 지금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뭐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했었고 사우디에서 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네.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네. 나라들이 있습니까? 중동과 어떤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의 큰 오래된 고객들인데요. 예. 제가 볼 때도 이번에 폴란드의 어떤 큰 우리가 수출 성과를 냈는데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국가들의 어떤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남미, 중남미, 그다음에 기존의 고객들 안에서 있는 국가들은 미국은 당연한 거고요. 미국, 캐나다는 당연한 거고요. 그 외 국가들도 계속 세밀하게 우리가 마케팅을 좀 강화하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하면 그러니까 사우디에 진출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하니까 중동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폴란드에 진출하니까 유럽 동유럽 특히 이제 러시아와 이게 맞대어 있는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네. 뭐 중남미 쪽에 어디 한 나라 진출하면 또 그런 하나의 그 맞습니다. 쇼윈도가 열리는 네네, 뭐 거잖아요. 페루라든지요, 뭐 멕시코라든지 뭐 다른 좀 중남미 국가들도요, 좀 시장 개척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K방산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는 얘기, 뭐 좋은 얘기들만 많이 나눴는데 한국형 전투기 KF-21 초도 물량이 최근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원인이 뭔가요? 일단 정부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양산 사업성 타당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양산이 가기 전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걸 맡고 있는 기관이 이제 카이다라고 하는 국방연구원이고요. 예. 국방연구원에서 내린 결론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도 일단 이 항공기의 기술적 성숙도, 그다음에 항공기뿐만 아니라 이건 전투기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 레이더라든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같이 개발이 돼서 통합이 됐을 때 진정한 항공 전투기로서 그렇죠. 일을 껍데기만 내게 만드는 게 되는데 아니죠. 맞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공군 소요 수량이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초도 물량이라서 최소화하는 좀 비용이 좀 있어야 되고요. 비용에 대한 정부에서 좀 빠른 스피드 있는 좀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공백이 안 생기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T-50 처음 수출한 나라 인도네시아인데 여기 이거 좀 투자금 다 못 받은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이제 20% 해외에서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빨리 이제 독려도 하고 있고 당분과 채찍을 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변수가 인도네시아의 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 이전을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재정이 지금 넉넉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프랑스 라팔까지 구매를 하는 바람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죠. 제가 볼 때는 KF21의 최종 개발 종료까지 미수금을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도 지금 인도네시아의 최종 입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만간에 올 거는 같습니다. 단지 몇 년 분할을 할 거냐, 아니면은 부분을 완납할 거냐, 완납을 하겠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미납분이 계속 생겼을 때는 개발 종료 후에 사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새롭게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냐, 예.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방산 정말 이렇게 솟구치듯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앞에 이미 8나라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지만은 아직도 방산 강국들이 있고 우리 경쟁자들이 있고 뭐 일본이나 독일 뭐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뭐 터키나 인도까지도 뭐 상당히 방산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내 문제는 우리가 후발 국가가 아니죠. 이제 추격을 넘어서 이제는 선도국으로 가는 위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우리가 우리 무기 체계만 갖고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협력을 해서 같이 시장을 만들고요, 같이 개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월드컵 4강이니 뭐 방산 4국이니 목표는 좋은데 우리가 꼭 이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 성장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관점을 두고 지속적인 협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 간단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뭐 하마스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 모멘텀으로 이제 방산이 이렇게 각광받잖아요. 전쟁이 끝나면은 이런 모멘텀이 좀 시들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각국에서 이런 부분을 교훈 삼아서 국방비 증액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신무기 체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일종의 국방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경계심을 낮추진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각국은 오히려 군비 증강보다는 군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3% 정도의 예. GDP 3%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K방산의 성장이 전쟁 이후에 좀 다시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우려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무기, 새로운 소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방산에 이제 물꼬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건국대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이준건 교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